일본 홋카이도 끝자락 인구 200명도 안 되는 외진 마을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년간 학교를 지킨 일본인 여교사가 있었어요. 학교가 폐교되자 삶의 의미를 잃고 매일 빈 교정에 앉아있던 그녀였죠.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서 온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어요. 아니, 경계를 넘어 적대했습니다. 20년 전 한국 남자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한국인을 노골적으로 따돌렸어요. 그런데 이 한국 남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박집에서 쫓겨나 영하의 날씨에 차 안에서 자면서도 매일 그 학교를 찾아갔어요. 그의 진심이 조금씩 일본인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한국 남자는 자기 나라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그것도 그 시골 마을로요. 그리고 그 일본인 여교사에게 청혼했어요. 5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사랑을 시작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남자의 진심이 일본 시골 마을을 뒤흔든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일본 네티즌들이 발칵 뒤집혔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홋카이도 북쪽 끝자락에 인구 20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하나조노라는 이름의 이 마을은 일본 지도에서조차 찾기 어려운 곳이에요. 3월 초순인데도 아직 눈이 녹지 않은 산골 마을의 아침, 50살의 나카무라 케이코가 오늘도 어김없이 산책을 나섭니다. 케이코는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에요. 20살의 교사 자격증을 따고 바로 이 마을의 하나조노 초등학교에 부임했죠. 그때만 해도 학생이 50명이 넘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해마다 아이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젊은 부모들이 도시로 떠났고 남은 노인들만 텅 빈 집들을 지켰어요. 마지막 해에는 학생이 단 3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30년을 지켜온 학교가 결국 문을 닫았어요. 케이코의 목적지는 항상 같습니다. 녹슨 철문을 밀고 교정에 들어서면 아무도 밟지 않는 운동장에 눈이 그대로 쌓여 있어요. 그녀는 매일 이곳에 와서 1시간씩 앉아있다 돌아갑니다. 마치 아직도 종소리가 울릴 것처럼 아이들이 뛰어나올 것처럼 기다리면서요. 케이코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사실 한 번 결혼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20년 전의 일이죠. 30살이던 케이코에게 한국에서 온 무역상이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그는 1년 동안 마을에 머물면서 케이코에게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한국으로 먼저 돌아갔죠.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겠다면서요. 하지만 그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끊겼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에게는 한국의 아내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케이코는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에 철저하게 배신당한 거예요. 그 후로 케이코는 연애를 멀리했습니다.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부모님도 5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제는 정말 혼자입니다. 학교마저 문을 닫으니 살아갈 이유조차 희미해졌어요. 케이코가 교정 한쪽에 서 있는 오래된 벚나무를 바라봅니다. 30년 동안 매년 이 나무 아래서 입학식과 졸업식을 했었죠. 올해도 벚꽃이 피겠지 하고 혼잣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벚꽃을 볼 사람도 없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교문 쪽에서 낯선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외진 마을에 외지인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케이코가 고개를 돌려 바라봅니다. 검은 렌터카 한 대가 교문 앞에 멈춰 서고 카메라 장비를 든 남자가 내립니다. 53살의 한국인 다큐멘터리 감독 정우진이에요. 그는 사라져가는 일본의 시골 학교들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습니다.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며 폐교된 학교들을 기록하는 중이죠. 우진이 서툰 일본어로 말을 겁니다. 실례합니다. 여기서 일하셨던 분인가요? 하고요. 케이코는 한국인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챕니다. 억양이 20년 전 그 남자와 똑같았거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케이코가 차갑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우진이 명함을 내밀며 다큐멘터리 촬영 허가를 부탁합니다. 이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요. 케이코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한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불쾌한데 카메라까지 들이대겠다니요. 그녀가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카메라 앞에 설 생각이 없어요. 하고 말하며 교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우진이 당황해서 부릅니다. 잠깐만요. 왜 그러시는지 이유라도 들을 수 있을까요? 하고요. 케이코가 멈춰서서 돌아봅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납니다. 이유요. 한국 분이시잖아요. 저는 한국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케이코가 그렇게 말하고 언덕을 내려갑니다. 우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저 눈빛,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눈빛이라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분노,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상처 같은 것이요. 마을로 내려온 우진이 유일한 슈퍼에 들러 물건을 삽니다. 가게 주인인 70살의 야마다 할머니가 우진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말하자 할머니의 표정이 더욱 굳어져요. 아, 한국 사람이구나. 여기 뭐하러 왔어요? 할머니의 말투가 퉁명스럽습니다. 우진이 다큐멘터리 촬영차 왔다고 설명하자 할머니가 코웃음을 칩니다. 또 일본 욕하는 영상 찍으러 온 거 아니에요. 요즘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시골 마을 불쌍하다고 놀리려고. 우진이 당황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믿지 않는 눈치예요. 마을 전체가 외지인에게, 특히 한국인에게 배타적인 분위기라는 것을 우진이 느낍니다. 그날 밤 우진은 마을 유일의 민박집에서 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해요. 케이코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 한국인을 경계하는지 궁금했어요. 단순한 국가 간 감정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인 상처가 느껴졌거든요. 우진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5년 전 그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아내와 이혼했고 17살이던 딸 수아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카메라를 잡지 못했어요. 술로 하루하루를 버텼죠. 이 다큐멘터리는 3년 만에 처음 시작한 작업입니다. 다시 살아보려는 마지막 시도예요. 우진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는 눈 덮인 마을이 보여요. 저 언덕 위 폐교에서 혼자 앉아있던 여자가 떠오릅니다. 왠지 그녀도 자신처럼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 같았어요. 그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은 알아보는 법이니까요. 내일 다시 가봐야겠다고 우진이 중얼거립니다.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 학교에는, 아니 그 여자에게는 분명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우진은 아직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3년 전 우진이 만든 다큐멘터리가 일본 지방 소도시의 쇠락을 다루면서 일본 사회를 비판적으로 묘사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퍼졌고 그 소문이 이 작은 마을까지 들어왔다는 것을요. 마을 사람들은 이미 우진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이코의 과거 상처와 마을의 불신이 겹쳐지면서 우진 앞에는 예상보다 훨씬 높은 벽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우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언덕을 올라 폐교를 찾아갑니다. 케이코는 어김없이 그곳에 있었어요. 운동장 한쪽 벤치에 앉아 빈 교실 창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진이 다가가자 케이코가 한숨을 쉽니다. 또 오셨군요. 케이코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우진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어제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하고 말합니다. 인사는 됐으니까 돌아가세요. 저는 카메라 앞에 설 생각이 없다고 했잖아요. 케이코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지만 우진은 물러서지 않아요. 촬영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 학교 이야기만 들려주세요. 30년 동안 여기서 가르치셨다면서요. 케이코가 눈을 가늘게 뜹니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하고 묻습니다. 우진이 마을 슈퍼 할머니에게 들었다고 대답하자 케이코의 표정이 더욱 굳어집니다. 야마다 할머니가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 욕하는 영상이나 찍으러 다닌다고 하시던가요? 우진이 당황합니다. 케이코가 벌써 그 소문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거든요. 그가 해명하려 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제 다큐멘터리는 비판이 아니라 기록이에요. 하고요. 기록이요.
케이코가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3년 전에 만드신 그 다큐멘터리 봤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봤거든요. 일본 시골 마을이 얼마나 쇠락했는지, 젊은이들이 왜 떠나는지. 객관적인 척했지만 결국 일본 사회가 문제라는 결론이었잖아요. 우진이 할 말을 잃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사실을 담은 것이었지만 일본 측에서는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케이코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한국 분들은 일본의 약한 모습을 찍어서 보여주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마을도 그렇게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요. 케이코가 교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우진이 뒤에서 부릅니다.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 학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한국 시골 분교 출신이거든요. 케이코가 멈춰섭니다. 돌아보지는 않지만 발걸음을 멈췄어요. 우진이 계속 말합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도 10년 전에 문을 닫았어요. 그때 저는 해외에 있어서 마지막을 못 봤습니다. 그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사라지기 전에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곳에서 있었던 소중한 이야기들을. 케이코가 잠시 서 있다가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대답 없이 언덕을 내려가요. 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이 민박집으로 돌아오자 주인 아주머니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손님 죄송한데요. 내일부터는 방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우진이 놀라서 묻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고요. 아주머니가 눈을 피하며 대답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편해서요. 한국 분이 오래 머무시면 곤란하다고들 하네요. 우진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마을에서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하지만 화를 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다른 숙소를 알아볼게요 하고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그날 밤 우진은 차 안에서 잠을 청합니다. 3월 초순의 홋카이도 밤은 영하로 떨어져요. 히터를 틀어도 새벽이면 손발이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 폐교에는 저 여자에게는 분명 세상에 알려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우진이 다시 폐교를 찾아갑니다. 케이코가 그를 보더니 한숨을 쉽니다. 대체 왜 이러세요? 민박집에서도 쫓겨났다면서요. 소문이 빠르군요. 우진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케이코가 그를 바라봅니다. 어제보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요. 차에서 잤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해서 뭘 얻으려고요? 케이코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묻습니다. 우진이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와야 할 것 같았어요. 케이코가 어이없다는 듯이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떠나지 않아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그녀 옆 벤치에 앉습니다. 촬영 안 해도 됩니다. 카메라도 안 꺼낼게요. 그냥 이야기만 들려주세요. 긴 침묵이 흐릅니다. 바람이 불어와 쌓인 눈을 흩뿌려요. 케이코가 빈 교실 창문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왜 그렇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냥 문 닫은 시골 학교일 뿐인데. 그냥이 아니잖아요. 우진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케이코 씨에게 이 학교는 30년 인생이잖아요. 그건 그냥이 아니에요. 케이코가 처음으로 우진을 제대로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조롱도 동정도 이용하려는 계산도 없었어요. 그저 알고 싶다는 순수한 호기심과 어딘가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이에요. 케이코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30년 동안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처음 왔을 때는 20이었는데 이제 50이 됐네요. 우진이 조용히 듣습니다. 케이코가 계속 말합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도쿄에서 교육대학을 나왔는데 고향으로 돌아왔거든요. 다들 왜 시골로 가느냐고 말렸지만 저는 이 마을이 좋았어요. 제가 자란 곳이니까. 우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케이코의 목소리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케이코가 갑자기 입을 다뭅니다. 자신이 한국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20년 전의 상처가 떠오릅니다.
그때도 이렇게 시작했어요. 진심인 척 다가와서 마음을 열게 하고 결국은 배신했죠. 이만 가볼게요. 케이코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진이 놀라서 바라봅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요. 그냥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케이코가 빠르게 교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우진은 뒤쫓지 않습니다. 무언가 그녀의 마음속에 벽이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억지로 부수려 하면 더 단단해질 벽이라는 것을요. 케이코가 언덕을 내려가다 뒤를 돌아봅니다. 우진이 여전히 벤치에 앉아 빈 교실 창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케이코가 고개를 젓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한국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고요. 20년 전처럼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요. 나흘째 되는 날 우진은 또 폐교를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마을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읍내까지 나가서 산 따뜻한 호빵 2개였습니다. 케이코가 그를 보더니 한숨을 쉽니다. 정말 포기를 모르시네요. 우진이 호빵 하나를 내밉니다. 아침 안 드셨죠? 추우니까 이거라도 드세요 하고 말합니다. 케이코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아듭니다. 사실 아침을 거른 게 맞았거든요. 요즘 입맛이 없어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지가 오래됐어요. 두 사람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 호빵을 먹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요. 케이코가 한 입 베어 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차에서 주무셨어요? 네. 힘들지 않아요. 우진이 어깨를 으쓱합니다. 젊었을 때 다큐멘터리 찍으러 전 세계 돌아다녔거든요. 아프리카 사막에서도 자고 시베리아 벌판에서도 잤어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케이코가 믿기 힘들다는 듯이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요. 이 한국 남자가 조금은 대단하게 느껴졌거든요.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얼어붙는 차 안에서 자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요. 호빵을 다 먹고 나서 케이코가 먼저 입을 엽니다. 어제 제가 갑자기 가버려서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너무 조급했나 봐요. 우진이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케이코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한국 사람을 믿기 어려워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요. 우진이 조용히 듣습니다. 케이코가 먼 산을 바라보며 계속 말합니다. 20년 전에 한국 남자한테 배신당한 적이 있어요.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에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1년 동안 속인 거죠. 우진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고 조용히 말합니다. 케이코가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 후로 연애도 안 했어요.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았죠. 어차피 시골 학교 선생님은 바쁘니까 핑계도 됐고요. 근데 이제 학교도 없어졌으니까 핑계도 없어졌네요. 케이코가 자조적으로 웃습니다. 우진이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엽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케이코가 그를 바라봅니다. 우진이 빈 교실 창문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저도 5년 전에 모든 걸 잃었어요. 아내와 이혼했고 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케이코의 눈이 커집니다. 우진이 담담하게 계속 말합니다. 수아라는 애였어요. 17살이었죠.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학교 가는 길에 트럭에 치였어요. 즉사였습니다. 케이코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해요. 그 후로 3년 동안 카메라를 못 잡았어요. 술만 마셨죠.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었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케이코는 조용히 듣습니다. 우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3년 만에 처음 시작한 작업이에요. 다시 살아보려는 마지막 시도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긴 침묵이 흐릅니다. 바람이 불어 눈가루가 날려요. 케이코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죄송해요. 저만 힘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케이코 씨 상처도 진짜예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진이 고개를 젓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눈빛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케이코는 여전히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지만 우진과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매일 폐교에서 만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케이코가 조금씩 학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의 설렘, 아이들과 함께한 운동회, 눈 오는 날 다 같이 눈사람을 만들었던 기억들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어요. 케이코가 추억에 잠긴 표정으로 말합니다. 유키라는 여자아이였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 자랐죠.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정말 따뜻한 아이였어요. 우진이 조용히 듣습니다. 케이코가 계속 말합니다. 졸업할 때 그 애가 편지를 줬어요. 선생님 덕분에 행복했다고,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고요. 그 편지 아직도 갖고 있어요. 케이코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그 애가 지금은 삿포로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작년 폐교식 때 찾아왔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꿈을 찾았다고 울면서 안겼어요. 우진이 미소 짓습니다. 케이코 씨가 30년 동안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은 거네요 하고 말합니다. 케이코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안 해요.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은요. 하지만 학교가 문을 닫은 후로는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 인생 전부가 여기 있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거든요. 우진이 케이코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의 눈에도 같은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우진이 조용히 말합니다. 수아를 잃고 나서 모든 게 무의미해졌어요. 왜 카메라를 들어야 하는지, 왜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케이코가 그를 바라봅니다. 우진이 계속 말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 조금 달라졌어요. 케이코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뭐가요? 케이코가 묻습니다. 우진이 빈 교실 창문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수아도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케이코 씨가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친 이야기를 들으면 수아 생각이 나요. 수아가 선생님이 됐으면 케이코 씨처럼 됐을까 하고요. 케이코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우진이 쓸쓸하게 웃습니다. 이상하죠? 딸을 잃은 아빠가 와서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케이코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저도 우진 씨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 누군가는 부모가 됐을 거고 그 부모들도 우진 씨처럼 아이를 사랑했겠구나 하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요. 바람이 불어 벚나무 가지가 흔들립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가지 끝에 작은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어요. 봄이 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진은 읍내에서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마을에서는 방을 구할 수 없었지만 40분 거리라도 매일 오갈 수 있으니 다행이었습니다. 촬영 기간을 2주에서 한 달로 늘렸어요. 제작사에 전화해서 예산을 더 달라고 했죠. 상사가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우진은 여기서 더 깊은 이야기를 찾았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케이코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매일 혼자 폐교에 와서 1시간씩 앉아있다 돌아갔는데 이제는 우진과 함께 2~3시간씩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학교 이야기만 했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됐어요. 오늘은 케이코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우진 씨,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이야기 해드릴까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케이코가 추억에 잠긴 표정으로 말합니다. 20살이었어요. 도쿄 교육대학을 갓 졸업하고 이 마을로 돌아왔죠. 다들 왜 시골로 가느냐고, 도쿄에서 일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마을이 좋았거든요. 우진이 조용히 듣습니다. 케이코가 운동장을 바라보며 계속 말합니다. 첫 출근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른 아침에 이 언덕을 올라왔는데 벚꽃이 막 피기 시작했어요. 교문 앞에서 교장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죠. 나카무라 선생님 환영합니다 하시면서 악수를 청하셨어요. 케이코가 미소 짓습니다. 그때 학생이 52명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많지 않은 숫자지만 시골 학교치고는 꽤 큰 편이었죠.
교실마다 아이들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복도에서 뛰어다니다 넘어지는 애들,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애들, 급식실에서 밥 먹다 싸우는 애들. 케이코의 목소리가 그리움으로 물듭니다. 그게 30년 전이에요. 그 아이들이 이제 다 어른이 됐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어떤 애들은 벌써 손주도 있어요. 우진이 묻습니다. 그 아이들이 가끔 찾아오나요 하고요. 케이코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가끔요. 특히 작년 폐교식 때는 많이 왔어요. 졸업생 100여 명이 모였거든요. 전국에서 왔어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심지어 미국에서 온 애도 있었어요. 케이코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다들 울었어요. 저도 울고 졸업생들도 울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교가를 불렀는데 끝까지 부르지 못했어요. 다들 울어서. 우진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딸 수아의 졸업식이 떠올랐거든요. 초등학교 졸업식 때 수아가 꽃다발을 들고 활짝 웃던 모습이요. 우진 씨. 케이코가 부릅니다. 우진이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바라봅니다. 왜 그래요? 눈이 빨개졌어요. 아, 아니요. 그냥 감동받아서요. 우진이 얼버무립니다. 하지만 케이코는 알아챘어요. 그가 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수아 씨 생각났어요. 케이코가 조용히 묻습니다. 우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때 생각났어요. 꽃다발 들고 뛰어오던 모습이요. 아빠, 나 졸업했어 하면서요. 케이코가 우진의 손을 잡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요. 우진이 놀라서 케이코를 바라봅니다.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케이코가 조용히 말합니다.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술에 취해 운 적은 있어도 맨정신으로 운 건 딸이 죽은 날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케이코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고 있어요. 우진이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합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일어서. 사과할 것 없어요. 케이코가 고개를 젓습니다. 저도 학교 문 닫던 날 밤에 혼자 펑펑 울었거든요. 30년 인생이 끝난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 같은 상실감을 아는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위로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케이코가 우진에게 제안합니다. 내일 학교 안을 보여드릴까요? 교실이랑 급식실이랑. 우진의 눈이 커집니다. 정말요 하고 묻습니다. 케이코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촬영은 아직 안 되지만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30년 동안 있었던 곳을요. 우진이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케이코가 쓸쓸하게 웃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이 학교가 어떤 곳이었는지.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케이코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엽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찌르지만 복도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거든요. 케이코가 말합니다. 우진이 놀라서 바라봅니다. 혼자서요. 네. 아무도 안 오지만 그래도 더러워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우진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폐교된 학교를 혼자서 청소하는 케이코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녀에게 이 학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30년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케이코가 1학년 교실 문을 엽니다. 책상과 의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칠판에는 마지막 수업날 썼던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 우진이 칠판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이거 케이코 씨가 쓴 거예요 하고요. 케이코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지막 3명에게 쓴 거예요. 유타, 미사키, 하루토. 셋 다 이웃마을 중학교로 갔어요. 케이코가 창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창밖으로 운동장과 벚나무가 보여요. 이 교실에서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긴장해서 수업 전날 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나중에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죠. 케이코가 돌아서서 우진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 끝났어요.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혼자 서 있으니까 꿈만 같아요.
우진이 다가가서 케이코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진이 조용히 말합니다. 케이코 씨가 가르친 아이들이 세상 곳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게 케이코 씨의 30년이에요. 이 교실이 비어 있어도 케이코 씨의 30년은 사라지지 않아요. 케이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우진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넵니다. 케이코가 받아서 눈물을 닦습니다. 고마워요, 우진 씨. 케이코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런 말해주는 사람이 처음이에요. 3월 중순이 되자 눈이 녹기 시작합니다. 산골짜기에 쌓였던 하얀 눈이 조금씩 줄어들고 땅 위로 얼어붙었던 풀들이 고개를 내밀어요. 바람도 예전보다 따뜻해졌습니다. 봄이 오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우진의 촬영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교실, 운동장, 급식실, 체육관. 학교 구석구석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케이코가 안내해주면서 이곳저곳의 추억을 들려줬죠. 하지만 케이코는 여전히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촬영 2주차 마지막 날이에요. 우진이 말합니다. 케이코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하고 대답하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벚나무 가지에는 꽃봉오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정도 더 따뜻해지면 피어날 것 같았습니다.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요. 우진이 말합니다. 케이코가 놀라서 그를 바라봅니다. 벌써요? 네. 편집 작업이 있어서요.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케이코가 고개를 숙입니다. 왠지 마음이 허전했어요. 2주 동안 매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갑자기 혼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쓸쓸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케이코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나요. 우진도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케이코 씨. 우진이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케이코가 그를 바라봅니다. 우진이 진지한 눈으로 말합니다. 처음에는 다큐멘터리 때문에 왔어요. 폐교된 학교 이야기를 찍으려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뭐가요? 케이코가 묻습니다. 우진이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합니다. 지금은 케이코 씨를 만나러 오는 게 더 좋아요. 아침에 눈 뜨면 케이코 씨 얼굴이 떠올라요. 이 언덕을 올라올 때 심장이 두근거려요. 이게 무슨 감정인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케이코의 눈이 커집니다. 우진이 계속 말합니다. 저 케이코 씨한테 특별한 감정이 생겼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하는 게 창피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케이코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합니다. 50년 인생에서 이런 고백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20년 전 한국 남자에게 배신당한 후로 마음의 문을 닫았는데 지금 그 문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케이코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연애 같은 건 안 해봤고 이 나이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우진이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내일이면 떠나야 하니까요. 케이코가 고개를 숙입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20년 동안 잠겨있던 마음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려 하고 있었거든요. 우진 씨. 케이코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 한국 사람한테 상처받은 적 있다고 했잖아요. 네, 기억해요. 그래서 무서워요. 케이코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또 상처받을까 봐요. 우진 씨가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무서워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해해요. 저도 무서워요.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우진이 먼 산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수아를 잃고 나서 마음을 닫았거든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또 잃을까 봐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케이코가 우진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도 두려움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과 같은 두려움이요. 하지만 케이코 씨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우진이 케이코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직 제 마음이 살아있다는 걸요. 3년 동안 죽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숨어 있었던 거였어요. 케이코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우진의 말이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요. 케이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진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우진 씨가 뭘 물어볼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게 2주 동안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우진이 케이코의 손을 잡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요. 그럼 기다려주세요. 우진이 말합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올게요. 편집 끝나면 바로요. 케이코가 놀라서 바라봅니다. 정말이요? 네. 약속해요. 우진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케이코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케이코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우진이 미소 짓습니다. 그때 벚꽃이 필 거예요. 같이 봐요. 케이코도 미소 짓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게 됐어요. 무섭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기온이 갑자기 올랐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봄이 한꺼번에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우진은 읍내 원룸에서 짐을 싸다가 창밖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멀리 학교 언덕에서 뭔가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설마. 우진이 중얼거리며 급하게 뛰어나갔어요. 차를 몰고 마을로 향합니다. 언덕을 올라 교문을 지나 운동장에 들어섰을 때 우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오래된 벚나무가 만개한 것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흰 꽃잎들이 눈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30년 된 벚나무가 마지막 힘을 다해 꽃을 피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 케이코가 서 있었어요. 케이코 씨. 우진이 다가갔습니다. 케이코의 볼 위로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매년 이 벚꽃을 봤어요. 케이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자 보는 건 처음이에요. 아이들 없이 동료 없이. 너무 외로웠어요. 우진은 말없이 케이코 곁으로 갔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가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달빛 아래 벚꽃이 흩날립니다. 케이코가 고개를 들어 우진을 바라봅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눈빛이 보였어요. 조롱도 거짓도 계산도 없는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20년 전 그 한국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에요. 우진 씨. 케이코가 작은 목소리로 부릅니다. 저도 무서워요.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우진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케이코 씨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직 제 마음이 살아있다는 걸. 바람이 불어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두 사람 위로 꽃비가 내려요. 저도요. 케이코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우진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20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에요. 두 사람은 벚꽃 아래서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요. 30년 된 벚나무가 두 사람을 축복하듯 꽃잎을 흩뿌렸습니다. 케이코 씨. 우진이 조용히 말합니다. 저 한국으로 돌아가면 편집 끝내고 바로 다시 올게요. 한 달이면 돼요. 케이코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기다릴게요 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때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케이코가 잠시 망설이다가 묻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게 뭔데요? 아직 모르겠어요. 우진이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케이코 씨는 일본에 살고. 쉽지 않겠죠. 하지만 방법을 찾고 싶어요. 케이코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50년 인생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자신을 대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우진 씨. 케이코가 말합니다. 저는 이 마을을 떠날 수 없어요. 여기가 제 고향이고 제 삶의 전부가 여기 있어요. 부모님 묘소도 여기 있고요. 알아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게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무슨 뜻이에요? 케이코가 묻습니다. 우진이 벚나무를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저는 프리랜서 감독이에요.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요. 한국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아내와도 이혼했고 딸도 없고 저를 붙잡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진 씨. 케이코가 놀라서 바라봅니다. 우진이 그녀를 향해 미소 짓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고 싶어요. 케이코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 남자가 자신을 위해 삶을 바꾸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왜요? 케이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왜 저한테 그렇게까지 해요? 저는 그냥 시골 학교 선생님이었을 뿐인데요. 그냥이 아니에요. 우진이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케이코 씨는 30년 동안 이 마을을 지킨 사람이에요.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의 인생에 빛이 되어준 사람이에요. 그게 그냥이에요? 케이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도 빛이 됐어요. 우진이 계속 말합니다. 3년 동안 어둠 속에 있었는데 케이코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빛이 보였어요.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진 씨. 케이코가 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저도 같아요. 학교가 문 닫고 나서 살아갈 이유를 몰랐는데 우진 씨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두 사람은 벚꽃 아래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30년 된 벚나무가 두 사람의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이 한국으로 떠납니다. 케이코가 마을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읍내로 가는 버스가 곧 올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에요. 우진이 말합니다. 한 달 후에 꼭 다시 올게요. 케이코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하고 대답합니다. 버스가 도착합니다. 우진이 올라타기 전에 돌아서서 케이코를 바라봅니다. 케이코 씨. 네. 어젯밤 벚꽃 정말 예뻤어요. 케이코가 미소 짓습니다. 내년에도 같이 봐요. 약속해요. 우진이 버스에 오릅니다.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어요. 케이코도 손을 흔듭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우진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요. 케이코는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케이코의 일상이 달라졌어요. 매일 폐교에 가는 건 같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우진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리며 미소 짓게 되었거든요. 우진은 약속대로 매일 연락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일본 시간으로 밤 10시에 영상통화를 했어요. 화면 너머로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하루를 나눴습니다. 편집 어떻게 돼가요? 케이코가 묻습니다. 우진이 화면 너머에서 웃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케이코 씨 학교 영상이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저는 안 나오죠. 네, 약속대로요. 하지만 케이코 씨 목소리는 넣고 싶어요. 인터뷰는 아니고 그냥 학교 소개하는 목소리요. 케이코가 잠시 생각합니다. 얼굴은 안 나오니까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 정도는 해드릴게요. 케이코가 대답합니다. 우진이 환하게 웃습니다. 고마워요. 케이코 씨 목소리가 제일 어울려요. 매일 밤 두 사람은 1시간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케이코는 마을의 봄 풍경을 찍어 보내줬고 우진은 편집 중인 영상을 보여줬어요.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약속한 한 달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영상통화에서 말합니다. 다음 주에 가요. 비행기 표 끊었어요. 케이코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정말요 하고 묻습니다. 네. 그리고 진지하게 상의할 게 있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케이코의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 달 후 우진이 다시 일본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촬영 장비가 아니라 캐리어 하나만 들고 왔어요. 삿포로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하나조노 마을로 향합니다. 4시간을 달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케이코가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차에서 내리자 케이코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옵니다. 왔어요. 케이코가 말합니다. 한 달 만에 보는 그녀의 얼굴이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약속했잖아요. 우진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언덕을 올라 폐교로 향합니다. 벚꽃은 이미 졌지만 연두색 잎사귀가 싱그럽게 자라 있었어요.
한 달 전 만개했던 벚나무가 이제는 푸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벚꽃은 졌네요. 우진이 아쉬운 듯이 말합니다. 케이코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일주일 전에 다 졌어요. 하지만 내년에 또 피니까요. 그래요. 내년에 같이 봐요. 우진이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예전에 매일 앉았던 그 자리입니다. 우진 씨, 진지하게 상의할 게 있다고 했잖아요. 케이코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한 달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우진이 케이코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저 일본에서 살려고 해요. 뭐라고요? 케이코가 깜짝 놀랍니다. 우진이 진지하게 계속 말합니다.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여기로 오려고요. 프리랜서 감독이니까 어디서든 일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만 되면 편집도 할 수 있고 미팅은 화상으로 하면 돼요. 하지만 저 때문에 그렇게까지. 케이코 씨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진이 케이코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저도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한국에는 저를 붙잡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파트도 팔았고 짐도 정리했어요. 벌써요. 케이코가 놀라서 묻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돌아갈 곳이 없으면 더 열심히 살 것 같아서요. 케이코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이 남자가 정말로 자신을 위해 삶을 바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우진 씨. 케이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아니요. 우진이 고개를 젓습니다. 케이코 씨는 저한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케이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50년 인생에서 처음 받아보는 사랑이었어요. 20년 전에 배신당한 후로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다짐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진 씨. 케이코가 우진의 손을 꼭 잡습니다. 저도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한 달 동안요. 케이코가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어요.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우진 씨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뭐가요? 우진이 묻습니다. 케이코가 우진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다시 믿어보고 싶어졌어요. 우진 씨를요. 우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두 사람은 벚나무 아래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케이코 씨. 우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냅니다. 이건 뭐예요? 케이코가 묻습니다. 우진이 상자를 열어 보여줍니다. 안에는 은반지 2개가 들어있었어요. 안쪽에는 벚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뻐요. 케이코가 감탄합니다. 우진이 설명합니다. 한국에서 주문 제작했어요. 벚꽃 문양은 이 학교 벚나무를 생각하면서 넣었고요. 우진 씨. 케이코가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우진이 계속 말합니다. 아직 결혼 얘기는 이르다고 생각해요. 우리 만난 지 2달밖에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하고 싶어요. 케이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우진이 케이코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저도요. 케이코가 다른 반지를 집어 우진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함께 하고 싶어요. 우진 씨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봅니다. 벚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우진 씨. 케이코가 갑자기 생각난 듯이 묻습니다. 일본에서 살면 어디서 살 거예요? 이 마을에는 빈집은 많은데 외지인한테 빌려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우진이 머쓱하게 웃습니다. 그게 문제긴 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아직 경계하니까요. 케이코가 잠시 생각합니다. 제 집에 빈 방이 있어요. 네. 우진이 놀라서 바라봅니다. 케이코가 얼굴을 붉히며 말합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살았거든요. 방이 4개인데 저 혼자 쓰기엔 너무 넓어요. 케이코 씨. 우진이 진지하게 묻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케이코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합니다. 같이 살자는 뜻이에요. 물론 따로 방 쓰고요. 그냥 같은 지붕 아래서요. 우진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정말이요? 네.
어차피 마을 사람들은 이미 우리 사이 알고 있을 거예요. 한 달 동안 매일 학교에서 만났으니까요. 케이코가 쓴웃음을 짓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일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배타적이긴 해도 나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우진이 케이코의 손을 꼭 잡습니다. 고마워요, 케이코 씨. 저한테 집을 열어주셔서. 고마울 것 없어요. 케이코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저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웠거든요. 이제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언덕을 내려갑니다. 석양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조노 초등학교 교정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을 주민 30여 명이 벚나무 아래 모여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우진이 카메라를 설치하며 말합니다. 그의 일본어는 1년 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져 있었어요. 매일 케이코와 생활하면서 실력이 부쩍 늘었거든요. 케이코가 마을 아이들과 함께 교정 중앙에 섭니다. 비록 학교는 문을 닫았지만 케이코는 마을 회관에서 작은 공부방을 열었어요. 우진이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폐교됐다고 해서 교육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케이코 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아요. 하고 말했던 우진의 말이 케이코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공부방에는 마을 아이들 7명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오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케이코 선생님이 공부방을 연다더라. 30년 경력의 베테랑 선생님이래 하면서요. 케이코 선생님 사진 찍어요. 7살 유이가 손을 흔듭니다. 케이코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에요. 폐교된 학교에서 다시 아이들과 함께 서 있다니요. 하나, 둘, 셋. 우진이 셔터를 누릅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벚꽃 아래 케이코와 아이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겨요.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남자가 케이코 집에 들어가 산다고 수군거렸어요. 야마다 할머니는 한국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었어요. 우진이 마을 일을 도우면서부터였습니다. 눈이 많이 온 날 할머니, 할아버지 집 앞 눈을 치워드렸고 마을 축제 때는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줬어요. 조회수가 10,000회를 넘기면서 마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진이 만든 다큐멘터리가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방영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사라져가는 학교들이라는 제목의 그 다큐멘터리는 하나조노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일본 시골 교육의 현실을 담담하게 그렸습니다. 비판이 아니라 기록이었어요. 그 학교에서 30년을 가르친 선생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선생님이 키워낸 수백 명 학생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케이코의 목소리가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으로 흘러나왔어요.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30년의 추억을 담담하게 들려주는 목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마을에 문의 전화가 쏟아졌어요. 취재 요청도 오고 관광객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우진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 마을을 욕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려고 한 거구나 하면서요. 야마다 할머니도 이제는 우진을 보면 인사를 합니다. 우진 씨, 오늘도 수고해요 하면서요. 촬영이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갑니다. 아이들도 부모님 손을 잡고 집으로 가요. 교정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1년 전 오늘이었어요. 케이코가 벚나무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우진 씨가 처음 여기 왔던 날. 기억해요. 우진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케이코 씨가 3번이나 거절했잖아요. 카메라 앞에 서기 싫다고. 그랬죠. 케이코도 웃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이라서 싫었어요. 20년 전 상처 때문에. 지금은요. 우진이 묻습니다. 케이코가 우진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지금은 한국 사람이라서 좋아요. 우진 씨가 한국 사람이니까요. 우진이 케이코의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의 손가락에 은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1년 전 우진이 끼워준 그 반지입니다. 케이코 씨. 우진이 주머니에서 또 다른 상자를 꺼냅니다. 이건 뭐예요? 케이코가 묻습니다.
우진이 상자를 열어 보여줍니다.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케이코 씨. 우진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저랑 결혼해주세요. 케이코의 눈이 커집니다. 1년 전에는 아직 이르다고 했던 그 말을 이제는 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우진 씨. 케이코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우진이 계속 말합니다. 1년 동안 같이 살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케이코 씨랑 평생 함께 하고 싶다고요. 나이 들어서 이런 말하는 게 창피하지만 진심이에요. 창피하지 않아요. 케이코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진 씨랑 평생 함께 하고 싶다고요. 그럼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네. 케이코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결혼해요. 우진 씨. 우진이 케이코를 안아줍니다. 벚꽃잎이 축복처럼 두 사람 위로 내렸어요. 30년 된 벚나무가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케이코 씨. 우진이 케이코를 안으며 말합니다. 저한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줘서요. 저야말로요. 케이코가 우진의 등을 쓰다듬으며 대답합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벚꽃을 볼 수 있다니요. 이제 매년 함께 봐요. 우진이 말합니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네. 케이코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계속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폐교된 학교는 더 이상 슬픈 장소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에게는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이 완성된 특별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 벚꽃이 필 때마다 두 사람의 사랑도 함께 피어날 것입니다. 한국에서 온 남자와 일본의 시골 선생님이 만나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야기. 그것은 국경을 넘은 사랑의 이야기이자 상실을 딛고 다시 일어선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남자 정우진은 딸을 잃은 상처를 안고 일본 시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똑같이 상처받은 일본인 여교사를 만났죠. 처음에는 거부당하고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끈기와 진심으로 일본인들의 마음을 하나씩 열어갔어요. 결국 그는 한국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일본 시골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폐교된 학교에서 공부방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케이코 선생님 곁에서요. 그가 만든 다큐멘터리는 일본 전역에 방영되었고 한국과 일본 네티즌들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진심은 국경을 넘는다는 것, 그리고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은 어떤 벽도 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남자의 진심이 일본 여성의 20년 묵은 상처를 치유하고 배타적인 일본 시골 마을까지 변화시켰으니까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해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에서 만나요. 에서 만나요. 에서 만나요. 에서 만나요. 에서 만나요. 에서 만나요.